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장관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발언, 그리고 일부 LH 직원들의 현실성 없는 인식,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영상 보니까 이 변창흠 장관 참 사과 참 많이 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변창흠 장관 지난해 12월 말에 취임해서 지금 2달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구역 김군 사고 등등 뭐 정말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거 모두 제하고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신 것처럼 3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이 3번이 일주일 사이에 사과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과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게 맞느냐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저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지난번에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이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이셨던 거네요.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분들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기 정보도 몰랐는데 투기를 했다. LH 직원들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이렇게 후보지로 관리는 계속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모르고 투자했을 거다. 변 장관 인식이 좀 아니란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 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답변이었었는데요. 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이죠. 네, 정말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 이 윗물인 주무부처 장관, 변 장관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까 뭐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랫물, 이 LH 직원들도 이번 사태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LH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입니다. 네, 보면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 거다. 그리고 차명으로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니네들이 아무리 열폭, 뭐 열등감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열폭한다고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라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일 앵커 이걸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네. 화가 나는데요, 저는. 화가 나시나요? 네. 이 글의 작성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꼬우면 니네도 우리 회사에 입사하든가. 그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공부 못해서 지금 우리 회사 모아 놓고 괜히 조리돌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민심이 막 폭발하던데, 근데 진짜 LH 직원들이 썼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성난 민심 사실 이번 사태 패러디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예, 이 사진인데 지금 이 책 제목 뭔지 아시겠어요? 다 내 거야라잖아요. 땡, 틀렸습니다. 그래요? 다 LH 거야입니다. 네, 뭐 물론 실제 책 제목은 뭐 다 내 거야이긴 한데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거야가 아니다, 다 LH 거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LH로 보이기도 하네요. 네, 이제 만평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만평 같이 보실까요? 네. 보면 만평의 제목이 LH 직원의 재테크입니다. 네, 일단 신도시 개발 이 확정지에다가 LH 땅이라고 팻말을 세우고 내 땅이라고 읽는다. LH 직원들은 내 땅이라고 읽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최고의 신랑 신부감 기준도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보면 여자가 그 남자는 차도 있고 집도 있어. 너는 물어보니까 남자가 시크하게 툭 한마디 던지죠. 나 LH 다녀. LH 다니면 끝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상황 종료입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돌고 있는 이 1등 신랑 신부감 기준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또 요즘 SNS에서 도는 건데요. 보면은
2021년 신직업 등급표 1등급 LH 직원입니다. 그래요? 근데 2등급 형제가 LH 직원입니다. 3등급 부모가 LH 직원입니다. 이쯤 되면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죠. 4등급 친척이 LH 직원입니다. 친척까지 나왔어요. 네. 5등급은 베프,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LH 직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5등급 내에 어디도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로남불이란 말,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내로남불이 아니라 LH로 남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민심입니다. LH 직원들이 이 민심을 좀 제대로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 대표님. 지금 우리 김은미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걸 보면요. 이게 뭐 요즘 LH 아침 조회 풍경이랍니다. 야, 너도 LH 직원이야?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조롱 섞인 이런 풍자까지 나오는 거 보면 민심이 얼마나 폭발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죠.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때문에 우울감을 떠나서 분노가 됐는데 거기에 LH 직원들이 오히려 땅값을 안정시키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정보를 알아가지고 매수를 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렇게 크지요. 그래서 저렇게 패러디도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전 탤런트 배우 조정석 씨죠. 네. 예, 그 뭐 영어 교육 업체 CF 뭐 캡처한 비슷한 거죠. 거에서 야 너도 네. 그 비슷하게 한 거죠. 또한 패러디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 있어요. 네. 그 아, 노태우 요거군요. 대통령 때 초기에 범죄와의 전쟁에서 전국 범죄인들 대대적으로 소탕할 때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도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세관에서 우리 중에 한 명은 누군가는 대표로 자수하고 감옥 가야 된다. 누가 갈래? 한 명은 총대 매라. 그래서 서로 회의해가지고 부양 가족이 제일 젊은 사람이 대신 총대 매고 감옥 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저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LH 안에서도 누군가는 지금 총대 매려고 저렇게 뭐 눈치 보고 재고 이런 게 많다는 걸 저렇게 패러디도 나온 거죠.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더 큰 분노는 변창흠 장관이 3번 사과했잖아요. 네. 사과 장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과를 많이 했는데 보면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없잖아요. 얼굴 표정이 진정성이 없는 거는 그건 뭐 차치하고 보는 관점마다 다르니까 보는 내용이 LH 직원이 정보를 알고 그 부동산 산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조사하는 주체가 지금 국토교통부잖아요. 그렇죠. 교통부 책임자가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조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 공정, 정부에 대한 신뢰 이게 바닥부터 무너진 게 이번 LH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빨리 대책 세워서 뿌리부터 빨리 끊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고 있어서 오히려 그거를 화를 자꾸 돋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윤영걸 대표 평론 때문에 그런가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 변창흠 장관 경질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여당 내에서도 이 쓴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요. 이 조만간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라면서 부동산 주거로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 2030 청년들은 영끌에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영혼까지 털렸다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영털이요?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 변 장관은 이 와중에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경질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이 우회적으로 변 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다. 국민들이 책임을 거세게 제기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에둘러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LH와 국토부, 변창흠 장관조차도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대상이라면서 이 국토부는 이번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재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사퇴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경질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 지도부 또는 이 장관 재청권 가진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 입장은 어때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지도부 입장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발본색원 해야 될 것입니다. 전창근 장관님 경제를 한다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네. 그건 우리가 논의한 바 없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나 뭐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과 정부가 또 대통령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강도로 처벌한다라는 방침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는 뭐 변함이 없을 거고요.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 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하지만 지금 그것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이 변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경질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동석 기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 소속 공무원들, 민주당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신도시 부동산 자진 신고해라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혹시 네. 자진 신고한 사람 있어요? 네, 민주당대 첫 자진 신고 사례가 나왔습니다. 첫 자진 신고 사례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양이원현 민주당 의원인데요. 양 의원은요, 어머니께서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며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는데요. 양이원현 의원 모친은요, 지난 2019년 8월 달에 경기도 광주 가학동 인근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3천여 평 중 20평, 그러니까 20평 지분 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선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이외에 또 다른 사례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제 이제 경찰이 이 진주에 있는 LH 본사 등 해서 이제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늦은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늦어서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경찰이 약간 억울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영장에 나오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법원에 이걸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최종 발부를 해야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경찰은 특수단이 구성된 그 당일 지난 5일에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이 신청을 했고 네. 검찰도 당일 금요일에 바로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근데 법원이 주말 이제 6일 7일을 보내고 금요일에 그 청구를 했으니까요. 6일 7일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고 월요일은 지난 8일에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해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면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늦게 발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주말을 다 보내고 사흘 뒤에 발부를 해줬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쯤에서 궁금한 건 그럼 법원은 왜 이렇게 늦게 발부를 한 건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잘 발부를 하지 않긴 합니다. 근데 물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주말에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긴 한데 어쨌거나 평상시처럼 좀 생각을 하고 주말 말고 이 월요일 날 영장을 발부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얘기하기를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할 때 이거 좀 시급하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코멘트 하나만 좀 더 했다라고 한다면 법원이 주말에라도 심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을 텐데 좀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경 신경전 때문에 영장이 늦게 나온 거 아니냐란 얘기입니다. 검경 신경전 때문에 영장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검경 협력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늘 정세균 총리가 또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오늘 LH 수사 협력과 관련한 긴급 관계 기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말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그리고 영장 청구랑 공소의 제기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사실 어제 전해드린 그 문 대통령의 발언, 검경 간 그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한 거랑 뭐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정 총리의 이 발언이 검경 니네 사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 니네 영장도 늦게 나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약간 이렇게 검경이 뜨끔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어쨌거나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인 건지 뭐 검찰 달래기 차원인 건지 오늘 있었던 이 회의에서 이 결과가 정부 합동조사단에 지금 검찰이랑 감사원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 수사 전문검사 한 명을 이 합동조사단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검사 한 명이요. 네. 배 교수님, 네. 지금 이번 의혹 관련해서 검찰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경찰 수사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검찰도 수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범죄 대응에 국가 수사 능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는 국민의 영린을 거스리는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자극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 점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검찰 수사 능력 또 그리고 경찰 수사 능력 총합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과 검찰 첫 협력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정세균 총리도 거듭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다만 올해 1월부터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렇죠. 1차적으로는 6대 범죄, 중요 범죄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 경제단지 선거 이런 것 빼고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검찰을 수사 배제하는 게 아니고 부패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대상이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다가 그런 사건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검찰이 수사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신도시 1기 신도시 사건, 2기 신도시 사건에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협력을 하도록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또 정세균 총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수사 주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정쟁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치권도 힘을 합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능력을 합쳐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정치권도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 중이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제 김은미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부동산 수사 전문하는 검사가 한 명이 파견됐다고 해요. 검사 한 명 파견돼 갖고 이게 충분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사 한 명만 파견된 게 아니고요. 지금 관련 해당 지청에 다 전담 검사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는 뭐 한 명만 파견됐다 이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사하고 별도로요. 지금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재 이번 LH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국토부 그리고 LH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직원들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사 못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동의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사 대상은 국토부 공무원 4천여 명, 그리고 LH 9천여 명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개인정보 공개 원칙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를 넘긴다는 것에 반감이 있는 것인지 동의를 거부하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해서요. 일단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적발된 사람 처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현행법상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현재 4개뿐입니다. 부패방지법 등 현재 4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부패방지법의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선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땅을 구매한 후에 팔지 않았다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인데요.
또 실현된 이익이라 할지라도 특별법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쉽게 설명드리면요. 상당한 거래 내역이 법처벌 적용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낮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땅을 안 팔아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처벌 못하고 나중에 돈 벌었다 그래도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처벌 못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처벌은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하고 오찬 간담회 했잖아요. 네. 당연히 이 자리에서 이 문제 얘기 나왔겠죠? 네, 맞습니다.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준비해봤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표정인데요. 네. 지난해 5월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지금의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처음 갖는 오찬 간담회 자리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 자리에서 가장 주목됐던 건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 제도 마련을 국회에서도 잘 챙겨달라라고 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면서 국민들이 이사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LH 사태가 갑자기 청와대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지 불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김은미 기자, 네. 이 안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양산 사저가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문제는 예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혹시 안 의원이 뭐 새로운 거를 주장을 하는 건가요? 네, 뭐 들어보니까 이제 안 의원의 얘기에서 새로운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의 사저를 매입을 할 때, 양산 사저를 사드릴 때 당시 이미 나왔었던 그 의혹인데 그때 사면서 문 대통령이 이제 11년 동안 이 영농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사를 한 이 경력이 있다라고 이제 기재를 했다라고 한 건데 이게 허위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안 의원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면 브리핑도 하고 국회 답변으로도 하고 수차례 설명을 했는데 편법, 불법은 전혀 없었다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답변을 수차례 했는데 왜 다시 얘기를 하느냐? 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 문제 이렇게 불거졌어요. 당연히 정치권에서 와글와글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여당에서는요, 고민정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 반박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 의원은 하루 종일 바쁜 나머지 미처 알려주지 못했다라면서 그냥 복붙하겠다라고 하고 지난해 9월에 이 자신의 대정부 질의 영상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민정 의원은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취득 자격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때 농사 경험이 없어도 이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 경력을 11년이라고 쓴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국회의원, 야당 대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윤 대표님, 네.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LH 사태하고 이 문제하고는
결이 좀 다른 부분 아닌가요? 좀 뭐 다른 측면이 있죠.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으로 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죠. LH 사태는 LH 근무하는 사람의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알고 또 업무상 그 일을 하니까 보상 담당 직원이 보상까지도 알고 그거를 업무상 비밀을 미리 알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문 대통령 이제 그걸 정보를 알고 뭐 은퇴 후에 사저를 투기한 거 그렇게 차익을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살러 내려가는 거니까 네네. 뭐 그렇게 같이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인 측면이 있죠. 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말대로 그 2종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이 아니라고 또 밝혀졌고 네. 또 하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투기 혐의를 씌울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 영농 계획서를 문 대통령 측에서 제출할 때 11년간 영농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경남 양산까지는 400km 되잖아요. 네. 그 주말마다 가서 이게 관리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일부 그 농지는 또 아스팔트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건 있는데 그건 좀 더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싶고 다만 이제 이게 자꾸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만큼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신뢰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동산 신도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당 의원들도 지금 신도시 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거를 빨리 회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요. 이 발본색원도 발본색원이지만 이 사태를 대하는 일부 LH 직원들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인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간당치 않은 사안임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이원영 의원 관련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광주 가학동이라고 소개를 전해드렸는데 이 광명 가학동으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